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함수 gx는 절대값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8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함수 gx는 x는 5에서 미분 가능하고 곡선 y는 gx 위의 점 5, g5에서의 접선은 곡선 y는 gx와 점 0, g0에서 접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f'x라는 것이 3배의 x-2의 제곱 플러스 a 요런 꼴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x는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2차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 최고창의 개수는 3인데 이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걸 미분한 f'의 최고창의 개수는 3x제곱, 그래서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요런 꼴이고 요거 전개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 플러스 12 플러스 a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의 x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부정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얘는 12 플러스 a의 x 그 다음 플러스 c 요거 이제 적분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이제 요런 꼴이 돼요. 그래서 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f'과 fx의 함수식이 대충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조건 보시면 함수 gx는 x는 5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 x는 5가 요 절대값 fx니까요. 이게 x축 아랫부분이 위쪽으로 이제 접혀서 올라오겠죠. 그때 그 접혀지는 점이 x는 5는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x는 5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접혀져서 올라오는 점이 물론 접점이 될 수가 있겠죠. x축과 접하는 접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될지 안 될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곡선 y는 gx 위의 점 5, g5에서의 접선이 y는 gx와 점 0, g0에서 접한다. 즉 5, g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이 5, g5에서도 접하고 0, g0에서도 접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제 요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를 x축 밑에 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린 게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데 만약에 x축이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세봅시다. 여기쯤 x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접혀져서 올라오는 건 이쪽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x는 이퀄 5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 x는 이퀄 5에서의 접선이 또다시 요 곡선 있죠. y는 gx 곡선과 접할 수가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세요. x는 5를 어디에 잡고 접선을 그리더라도 또 다른 점, 즉 0, g0에서 또다시 곡선과 접하는 직선을 그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x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x축은 더 위로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도 똑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x는 5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시에 두 군데서 접하게 직선을 그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여기 있어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x 이퀄 5가 존재하더라도 거기서의 접선이 또 다른 데에서 이 곡선과 또 접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같은 이유로 얘도 안 되겠죠. 그러면 x축은 여기 어디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g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 밑에 부분이 접혀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파란색 부분이 y는 g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때는요. 두 군데서 파란색 곡선과 두 군데서 접하게 직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x좌표가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x좌표가 여기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이 y는 gx를 우린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냥 요 직선과 y는 fx의 그래프를 비교하려면 이
x 절편이 똑같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도 5가 되겠죠. 그리고 요런 직선을 우리가 하나를 더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물론 어떻게 그려볼 수도 있냐 하면 요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더 위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x축이 더 위쪽에 있을 수도 있어서 접혀져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이제 더 봉우리가 높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에는 모두 가능하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긋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긋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두 군데서 접하고요. 이때는 여기가 5고 여기가 0이고 똑같이 생각하려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접점의 x좌표가 5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요 초록색 직선을 y는 hx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직선을 y는 마이너스 hx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hx는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정식 누굴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fx 빼기 hx 이퀄 0 얘나 또는 fx 그 다음 플러스 hx 이퀄 0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이걸 왜 생각하냐 하면 어쨌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fx는 3차식이고요. hx는 1차식이에요. 그렇다면 fx 빼기 hx 혹은 fx 플러스 hx를 하더라도 요 3차항과 2차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정식도 x의 세제곱 빼기 6x제곱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퀄 0 이런 꼴이 될 거고요. 이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퀄 0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워서 알고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얘는요. 이 hx가 어떤 식을 갖더라도 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를 해도 3차항과 2차항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fx 빼기 hx 얘의 함수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얘의 함수식은요. 생각해 보면 자, 요 그림 봅시다. 요 그림 보면 지금 fx는 까만색 그래프고요. hx는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요 까만색 곡선과 초록색 곡선의 교점을 보면 되는데 까만색 곡선을 봐야 되니까 교점이 x 이퀄 0인데 여기가 중근이죠. 그러면 얘의 근, 요 근이 0과 0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여기서 생기겠죠. y는 fx의 그래프와의 교점이니까 이때 이 점의 x좌표가 6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근의 합이 6이니까. 그래서 요때 요 점의 x좌표가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fx 빼기 hx 요 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6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어야 되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또한 f의 x 그 다음 플러스 hx 이걸 보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hx의 그래프 이 두 개를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fx에서 마이너스 hx를 빼준 거죠. 그러면 이때 교점이 어디 생기냐 하면 여기 생기죠. 근데 5에서의 교점이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얘의 세 근은 5하고 5가 두 개가 생기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4가 x좌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5, 5 마이너스 4 더해서 6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x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그런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요 까만색 곡선과 요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중근 0, 0을 갖고요. 여기가 6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고요. 얘도 똑같이 여기가 중근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요 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합니다. 2배의 fx가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냥 x의 제곱, 그 다음 x 빼기 6,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 하면 g의 8이거든요. 그럼 g의 8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랑 똑같냐 하면 절대값 f의 8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의 8만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x 대신에 8을 대입하면 2배의 f의 8 이렇게 되겠죠? 얘는 64 곱하기 2가 되고요. 플러스 요거는 339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f의 8이라는 것은 여긴 그냥 64 되는 거고요. 플러스 여기는 6이 되면서 9, 6에 5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하면 11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g의 8은 절대값 f의 8이기 때문에 절대값 118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 봤자 그냥 118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18입니다.